그렇다면 유럽은 러시아산을 대체하여 미국산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가 있고 가스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생기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균형을 깨어뜨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스 공급 메커니즘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향후 20-30년간 다가올 가스 공급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영향을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우선 먼저 2021년 천연가스 연간 소비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북미 지역으로 995 BCM을 소비했습니다. BCM은 빌리언 큐빅미터를 의미합니다. 즉 10억 입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소비처는 아시아입니다. 2021년 연간 865 BCM을 소비를 했습니다. 아시아는 천연가스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전체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CIS 국가들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CIS는 러시아 플러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46 BCM을 2021년에 소비했습니다. 네 번째로 큰 소비처는 유럽입니다. 566 BCM을 2021년 소비했고 그 다음으로는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순으로 이어집니다. 천연가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이 862 BCM을 소비해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가 568로 2위입니다. EU 27개국은 2021년 415 BCM을 소비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단일 가스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네 번째로 큰 단일 가스 소비 시장이고 365 BCM을 소비했습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란이 그 다음 233, 캐나다가 133, 일본이 101입니다. 상위 10개 이내의 국가에서 전 세계 가스 생산량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58 BCM을 소비했습니다.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양 측면에서는 미국, 러시아, EU, 중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지만은 가스 생산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일본, 대만이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위에 네 나라보다 전체 소비량은 작지만은 가스가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량의 거의 99%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스도 온유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의 소비 국가이면서 최대의 생산 국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975 BCM을 생산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791 BCM을 생산해서 두 번째로 가스를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이란으로 239, 중국은 209 BCM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캐나다인데 미국과 캐나다를 합치면 북미 지역이 엄청난 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6, 7위 생산국은 카타르와 호주입니다. 이 두 국가는 주로 아시아에 공급을 해줍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8위 생산국으로 주로 유럽에 공급을 합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이집트도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들입니다. 아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노르웨이 외에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 이탈리아가 소량 생산합니다. 그 밖에 영국에서도 약 33 BCM을 생산합니다. EU 플러스 영국 생산량을 합쳐보면 약 198 BCM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국의 소비보다 생산량이 많은 잉여 생산 국가가 있고 소비가 훨씬 더 많은 공급 부족 국가들이 있습니다. 잉여 생산 국가에는 미국, 러시아, 카타르, 호주들이 해당합니다. 미국은 113 BCM의 잉여 생산이 있고 러시아는 226 BCM의 잉여 생산이 있습니다. 카타르는 165 BCM의 잉여 생산이 있습니다. 호주는 104 BCM의 잉여 생산이 있습니다. 일부 캐나다도 한 58 BCM 정도 잉여 생산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는 유럽과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이 있는데 유럽은 연간 217 BCM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156 BCM이 부족하고 한국, 일본, 대만을 합치면 183 BCM이 부족합니다. 공급 부족량 기준으로 보면 유럽이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 시장이고 그 다음이
한국, 일본, 대만을 합친 시장입니다. 세 번째로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자가 수요 충당에 이용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우리나라 연간 사용량만큼의 잉여 생산인데 이를 수출합니다. 잉여 생산국들에게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시장이 필요하고 소비가 더 많은 국가들은 안정적인 공급처가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 체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잉여 생산은 주로 유럽이 소화를 해줬고 카타르와 호주의 잉여 생산은 주로 아시아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자국의 잉여 생산 천연가스를 소화해줄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는데 가격 경쟁력이 러시아나 카타르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시장 개척에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트럼프는 각국을 방문하면서 천연가스를 판매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다녀간 이후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 체계가 흔들리고 유럽의 거대한 천연가스 시장이 러시아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거의 마케팅도 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러시아산을 대체하여 미국산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단기적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장기적인 공급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유럽은 최소한 3년, 길게는 10년 동안 높은 가스 가격과 공급 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주로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가스를 공급받습니다. 일부 LNG를 수입해서 부족분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유럽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크게 4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두 번째는 노르웨이 북해에서 들어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의 세부 내역과 그 히스토리는 우측 상단에 링크한 러시아와 미국 간의 자원전쟁의 서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에서 들어오는 가스라인의 자세한 정보도 카스피해를 둘러싼 자원전쟁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으로 들어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개략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총 용량은 연간 276bcm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53bcm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총 캐파 대비 단지 55%만 가동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들어오는 가스 총 캐파는 109bcm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88bcm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총 캐파의 81%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아프리카를 통해서는 총 캐파는 79bcm인데 2021년 40bcm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공급됐습니다. 전체 용량의 51%밖에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들어오는 용량은 총 13bcm인데 2021년 8bcm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량의 62%밖에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의 총 캐파는 477bcm입니다. 그 중에 289bcm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유틸라이제이션은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분은 LNG 형태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LNG를 수입할 수 있는 터미널의 총 용량은 유럽 통틀어서 187bcm입니다. 스페인을 제외하면 117bcm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 현재 운영 중인 유럽의 LNG 수입 터미널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앞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은 까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수입 터미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1년 LNG로 수입한 물량을 보면 총 72bcm인데 스페인을 제외하면 53bcm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약 22bcm은 미국에서 온 것입니다. LNG는 액화 상태로 운송이 되기 때문에 LNG를 수입하려면 LNG를 재기화할 수 있는 수입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입 터미널은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 벨기에, 네덜란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오랜 기간 동안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LNG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는 천연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잉 설비 그리고 공급 체계의 불균형 또한 예상되는 막대한 투자비는 유럽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LNG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GOTV는 PPT 이론의 관점에서 시사와 경제 그리고 역사를 분석하여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PPT는 플레이스, 터, 피플, 사람, 그리고 타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